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한국의 어둠 속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 그곳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텅 빈 방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깊은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의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기미를 밝혀내며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불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분명 필요할 테니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별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고생 많으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하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저거 시탄 게임을 이겼던 이제 제가 내린 단을 도청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릴 건데 맞아요? 어떻게 가까운 날로 가야 급하게 좀 다가왔으니까 이거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메카이 그런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배가 어렵고 해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리실뼈 병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림을 따는 직후에 가까운 일을 이야기할 거고요. 먼저 이야기 앞서가지고 저의 내림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앞으로 이제 태나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태나 선생님 댁에서 3일 정도 있으면서 정리하면서 배울 거 배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네.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3일차 밤에 다음날 집에 가려고 시민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할저씨께서 나타나셔서는 이제 이번에 제가 내림닭을 실령님을 아파하나 제 접촉 할머니 할게요. 편하게. 할머니께서 며칠만 여기서 더 지내가 하셨다면서 신호를 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보니까 용이 말 보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할리씨도 못 들으셨대요. 뭐 그런 거보다 생각하고 알겠다 말씀드리고 시민이 썰어본 거를 못 쳤고요. 이제 저를 항상 도와주셨던 선생님을 하면부터 하마 선생님이 할게요. 하마 이안이라 하셨던데 하마 선생님이야 이에 팽화 선생님이 계신 방으로 와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니까 팽화 선생님께서 내일 자기가 다들 선님이라고 이게 그 선님을 집안에 대해가지고 하마 선생님이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아마 그 집안을 하신 것 같다면서 하시고는 이제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태만 선생님이 대동 때부터 태만 선생님의 신어머니를 따서 그 집안에 같이 다니고 이런 식으로는 40년 정도? 그리고 그 신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태만 선생님이 전적으로 맡으신 지 2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태만 선생님이 내림을 가는 게 얼마 안 되었을 때여서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신대요. 다른 연도라서 1980년이었다 하셨고요. 자신의 신어머니한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고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남편이 얼마 전에 개사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러다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장을 잘 치렀고 49제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꿈에 찾아와서 한 정으로요 자신을 계속 찾아본다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아마 무엇인가 억울해가 그런 것 같다면서 천도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요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신어머니한테 왔다면서 천도제를 부탁한다 하셨대요. 이제 신어머니는 알겠다 하셨고 먼저 아주머니를 상대로 이런저런 행위를 해봤지만 아무런 인재가 없었대요. 그럼 후 아주머니 지내도 가고 장기에도 가보고 타지에 살고 있는 하늘한테도 가보고 이런저런 진단을 했는데 이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화를 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고 나를 잡아서 턱도 지내게 해봤는데 남편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 어떤 문제로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학문이라 대학 선생님은 갑작스레 내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아주머니한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없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혹시나 자신들이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무당들을 찾아가봐라 오겠대야.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정말 영하다고 해서 이곳에서 인적다는데 다른 직관들 뭘 알리겠느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마음이 안 좋은 게 맞는가 보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근데 이 마음이 좀 편해지기 그러면 상식적인 참도리만 해줄 수 없느냐 물어봐서 아주머니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 기여나 받으시고 참도대를 해드렸대요. 참도대 진행 당시에도 역시나 남편과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저 형식적인 것만 마쳤대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신당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꿈에 안 나온다. 돈이 오약다고 진짜 자기 심적인 문제가 컸나 보다면서 뭐 욕하고 오약다 하시더래요. 이제 그렇게 인연이 닿기 시작했고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대요. 그 사이 이제 아주머니의 레더아를 그 아들을 톨미라고 부를게요. 이게 톨미는 장발을 가서 하루 셋을 낳았는데 첩보 때문에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셨고 2002년에 톨미의 첫째 아들이 막 20살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18살, 막내가 정말 늦더니 100일간 낸 아들이었고요.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한참의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대마 선생님이 그러시가와 신족의 말을 되시는데 2002년부터가 사고의 시작이었고요. 2002년 첫째 아들이 당시 막 20살이 됐다 했잖아요. 그의 큰 적통사고로 인해서 명을 달리하게 됐고요. 매 신년 운세도 보고 모패로 그 집안 전체를 아무리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바꿔주더라고요. 그런 때마다 어떠한 사고 수도는 뭐 이제될 만한 산이 한국 쪽이 보이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제 패너님이랑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지만서도 뭐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인연인 것보다 생각하고 안타까움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찬도대를 하면서 영국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또 찬도대를 했는데 첫째도 혼이 안 나타났대요. 사실상 그렇게 객하하고 찬도대를 하면 대표 잘못된 누간이 아니고서 어지간해서는 다 오거든요. 마지막 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왔대요. 빅맨 그대로 똘미래 가족한테 탄령을 드렸대요. 근데 또 이전과 똑같이 자신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인지 제협적으로 찬도대나 무속적인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계속 연봉을 빌어주겠다 하시고는 그 뒤로 계속 편로도로 차로 보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뭐 같이 자체가 나타나거나 이런 건 없었대요. 그저 그 명패를 두고 그냥 연봉을 빌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간이 다시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둘째가 20살이 되었고 역시나 둘째도 그 20살이 돼가 내 교통사고 면을 달리 했답니다. 역시나 뭐 이전 그 첫째 아들 때처럼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가 않았고요. 정말 하나치의 그냥 비면인색이야. 이때부터는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태화하느님이랑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다른 일을 같이 접하고 이 시간에 완전히 전념하셨대요. 이제 천리박산나는 집안 케어해가면서 무엇인지 집안의 조사 뭐 벌전 모든 걸 다 내보려고 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봐낼 수 있는 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고 그 사이 진행된 둘째 찬도제에서는 역시나 둘째가 안 나타났고요. 정말 모든 걸 파셨다 할 만큼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잠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어머니께서 페나 선생님한테 넌 볼일 보라고 하시면서 가끔 좋다하는 그냥 그때는 도와달라는 말에 당시 페나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시선이 작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작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동안씨는 성을 떼셨대요. 그렇게 성을 떼기 시작하던 기차가 뭐냐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 갑작스러운 기부를 듣게 되었고요. 급히 달려간 병원에서 심장파를 탐만했고 한국이 쉬면서 돌아가셨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산에서 심장파를 탐만했고 하늘신 채로 누워 계신 상태로 발견이 되셨고요. 그 모양에 단인이 그렇게 되는 옛날에 그렇게 두 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인으로야 동사 말 그대로 급성인 신인공인인증색인 것 실족사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오익하신 그냥 분리사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갑작스레 명을 달리하셨고 그것한 변명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테마 선생님도 이제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복너를 찾다가 화를 입으셨다 생각하시고 테마 선생님도 그 후에 모든 일을 적어주시고요. 저희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본인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하시가. 근데 또 역시나 하라는 건 없었다고. 그 신어머니 그 이제 탈로도 보고 위건도 해보고 똑같이 다 해봤는데 신어머니조차도 안 나타나시더래요. 예. 그리고 꿈에서조차도 안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또 적절없이 시간만 흘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뿔비 집안이라는 여기 근치다시피 하다가 결국은 뭐 여기 근쳤고 테마 선생님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상이로 돌아가셔야 했고요. 뭐 현동복을 취해도 신어머님은 역시나 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고 일단 2020년이 되었대요. 예,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오더래요. 받아보니까 10년 난 일상의 목소리였고 곱창 바로 자신이 돌비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어렵게 수성문에서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연락한 이유는 자신의 막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래요. 예. 그런데 항상 눈에 귀신만 보이니까 다행이시 보이는 게 그리고 그 귀신의 형상을 설명하는 모습이 척지와 둘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더래요. 감정 없이 그냥 그저 갑자기 나타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진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한 10년도가 막내가 이제 20살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20살이 되기 한 2년 전이나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살에 첫째랑 둘째가 떠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막내는 그 귀신 그리 보인다는 말이 점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다가 결국에는 하필까지 만나니고 정신병까지 입원했대요. 전화를 한 요지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는 아니고 혹시 옆에 신하원님께서 마지막에 그리 가시느라 아니신 게 있냐? 혹시나 알고 계신데 너무 큰 일이라도 선택신 거냐면서 알려주실 수 없냐? 한 내달이시다. 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카사나셨도 달신을 유리할 때 뭔지 참 아니냐고. 그러다가 꼭 살려달라 했다. 우리 막내. 그러더니 또 돌미의 아내가 전화를 받고 저희 똑같이 살려달라 하다가 돈 기질이 한 말이야. 솔직히 너무 상당히 실망했는데 어찌 또 이 자신을 찾아 이제 테마 선생님을 찾아낸 거 자체가 운명이가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이 일이 걸리면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어머니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자신의 마지막 응어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철시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화로는 이제 대화가 힘들 것 같아서 계시는 곳 알려달라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서 꿀미네로 향하게 되었대요. 네. 이제 다른 이분들 몇 분이랑테 통화했고 꿀미네한테 그 비슷한 일, 그 일하고도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일을 제가 하러 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도망가듯이 당신 일에 연꾸였는지에 대한 사정이 등을 설명해가면서 오해를 쳐나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그 집안을 다시 살펴봤죠. 막내도 만나서 이제 문제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무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막내일에는 그 당시 옆에 짐형들이 있다고 했는데 테마 선생님한테는 그 귀신들이 아닌 거였대요. 기니가 깨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지문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깨끗했대요. 그래서 테마 선생님이 시문과 자기는 목표만 싶어서 다른 인도당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역시나 테마 선생님이라 박한 의견이었대요. 심지어 국정의 임내사분들한테도 부탁을 해봤대요. 봐달라고. 근데 나서나 것 같아요. 뭐 없다고 제군형 정신병이라고. 그렇게 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지고요. 막내는 결국 20살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쨌든 그냥 저리는 교회들 당신들이 믿는 종교로 봐서 그냥 길탄을 지내자 20살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면 정말 나올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이제 종교를 위해서던 직원이 돌비내는 막내를 한 사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막내는 절에서 그 역시나 형들이 계속 보인다고 했는데 뭔가 신적으로는 정리적 안전을 찾아갔대가. 예. 그리고 이제 긍정으로는 이 부단이나 염증인 일을 하시는 분들 재정에서 내후로 70 외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보정이 되었고 결국 20살은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대. 그래서 이게 괜찮아졌나보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21살 때 6개월 정도 입원할 만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 했고요. 또다시 이제 퇴원의 절과 독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대요.
이게 주기적으로 만내를 보면서 피어를 했고 이제 제가 원래 집으로 가기로 한 날에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한 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태화 선생님께서는 아마 내림을 지혜하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태화 선생님의 문제를 보신 것 같고 내림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답을 찾아주시려고 돌미래를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내일 상황 보자고 해서 알겠다 말씀드렸고 집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이제 편안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정신이 조금 지나서 이게 돌미래가 오더라고요. 이게 돌미 아저씨 그리고 한해도 어머니 그리고 막내 이렇게 오셨고요. 천만년께는 저분 모입 잠깐 안 보였어요. 이제 저랑 지인들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태화 선생님이 마당에도 준비 다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에 나와보니까 작은 수산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라님은 정말 익숙하게 산앞에 자리를 잡아 앉더니 다른 분들이 라니한테 투저옷을 입히고 오시 시작했고요. 그렇게 무슨 한참이 진행이 되었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리 끝내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각자 대전반을 반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거든요. 이 잠을 자기 전에 나와서 간대를 한 대 피고 있었는데 막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이로 한 대 펴도 되겠냐 하길래 편하게 해라. 상황한 게 아니라 편하게 해라. 이렇게나 하니까 그냥 줄간 내가 키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너무 짠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정신때니까 뭐든 간에 뭐 보이는 이게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막내니 지금도 혹시 잠들이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인대요. 잠이 좌우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정신병원에 이렇게 먹었던 약들 그때 먹어도 보이더냐 물어보니까 그래 듣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죠. 막내한테. 이미 다른 형들한테 수도 없이 들어주셨겠지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더 못한 느껴진다. 아무리 봐도 이제 마음의 변이 한 일이 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막내분이 잠시 청근이랑 예전언니 없을까 아니시라. 정말 지금도 못한 나이에 저자 돌아와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일 생기기 전에 형들을 추억 이상에 물어보니까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형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심지어 막내는 전무님이 성리고사를 잡혀 아무데나 사평도 없고 아무런 관계이 없으셨대요. 어머니도 간동이 생일에 산청불 강북에 계시는데 외국에 사셔서 왕래가 없었다고. 외할머니도 막내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셔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들을 일이 없었다고. 사실상 동의와에게 제 형들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친할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친할머니도 재수 숨기셨대. 근데 제가 이때 친할머니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초평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할머니 이야기를 망각하고 죄송한데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친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하는데 이 초점이 점점 심해지더니 헛구역집까지 나누라고 이제. 참아가지고 마지막 일을 진짜 안 나오는 조처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나란에서 저기서 분들이 무슨 얘기하면서 일부러 내면서 가고 저는 이제 한창 헛구역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진정을 한 뒤에 친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혹시 이 막내의 친할머니 맞냐고. 아니 살아 계시냐고. 사실상 농이 오래전부터 보셨다고 그 어머니를 연세가 대충 치료하면 90 한번은 넘으셨으니까 사람이지에 물어보니까 옆에 계시던 그 아저씨가 하은이 한참 지나신 분이지만 아직 시골에서 혼자 텄다고 보면서 아주 점점이 잘 지내신다. 이 어머니를 왜 물어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있는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막내랑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다가 친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때부터 제가 직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제가 급체했는데 그 단어에 아가니가 맞아서 옥교육질 한 볼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어는 그 할머니께 신경이 쓰인다. 혹시 배울 수 있냐 여쭤보니까 가능하고 내일 감자맞아고 해서 답을 알겠다 하고 관례는 방으로 돌려보냈고요. 이제 나머지 부담분들과 바라지분들이 신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제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거든요. 제 할머니가 며칠 더 묵고 와야 하셨고 막내를 만나서 친할머니 이야기에 시기를 박은 거 같고 이건 그냥 막내의 할머니 똘미 어머니 그러니까 똘미 아저씨 어머니죠. 가만히 있는 거 받지 않냐 여쭤보니까 채마 선생님께서 똘미의 어머니를 잠이랑 정말 수없이 많이 받고 그 당시 40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도 수없이 굿을 지내게 받다고. 근데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정황상이 뭐라도 하나도 나왔으니까 일단은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들 오케이했고 다음날이 돼서 막내 할머니 댁으로 왔어요. 도착을 했고 저를 평한 금누구도 역시나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한 곳도 없었어요. 일단 사전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저 혼자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한테는 아무도 반응하지는 않았고 그저 그냥 남의 문제 잡으러 왔다는 식으로만 말했고요. 그렇게 다들 대응했고 할머니 댁에서 최소 가문을 묻고 가는 걸로 일정을 잡았어가지고 그날 일원들은 조사를 하면서 문제를 알아보는 내서 제마선생님도 도와봤어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요. 네, 이제 할머님이 간만에 집에 사람이 부쩍이는 게 너무 좋다고 이제 만 안에서 오긴 하고 자는 말씀에 다들 이제 또 한 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은지는 지쳐느라고 한 번 맛있게 먹었어요. 컵밥이서. 그러다가 정리 다 하고 전 시가 보니까 또 잘 시간 다 돼서 저는 또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러 나왔죠. 그게 막 등록치고 평으로 이것저것 보려고 하는데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할머니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표를 끄고 어디 가시냐 여쭤보니까 텃밭에 가서 내 아침에 먹을 거리 하러 오신다길래 아버지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할머님이 텃밭으로 갔어요. 이 시기에 나는 이런 거를 간단히 채고 할머님이 돌아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또 시골에 있는 텃밭이었지만 가능이 많아요. 요즘에는 시골 반려 가능이 하나 해고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런 좀 드물거든요. 정시를 정말 한 시골 아니고서는. 그래서 막 참로 두리번 거리는데 할머님이 안 계세요. 너무 조용하다 제 헐레 소리도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도 저는 일단은 할머니의 연세가 더욱 많으시다 보니까 해난 어르신이 올라 죽으러 계시다가 일어서는 제일 많이 쓰러지시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급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집쪽을 안에서 소리를 질렀죠. 여하세요 하면서 할머니 쓰러지신 것 같다는 소리 질렀죠. 그런데 시골분들 여기 거리 심는 텃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상 정말 작정하고 뛰면 이 정도 안 되는 거리의 크기인데 뒷모습이 그냥 먹을 거 심는 텃밭을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도 집에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걸렸다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평소 알고 있던 전문을 읊기 시작해요. 점사 평평신가 정다고 평평신가 이러면서 읊기 시작하니까 몇 번을 반복하니까 정말 소리부터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는 제 눈앞에 제 아내를 병탄 수비의 그림자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걸레 소리가 나면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직관적으로 이거 첫째랑 둘째다 싶어서 사전에 들었던 이름을 기억해낸 다음에 이제 가명으로 혹시 걸리는 아저씨 아들 진술한 근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리의 그림자 형태가 저를 보는 듯한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가 끄덕하듯이 움직이다가 다시 제가 아래를 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형제로 추정되는 귀신들한테 제가 혹시 지금 내 발 아래 뭔가 있냐 물어보는데 저 그림자가 저 귀신이 귀신이죠. 귀신이 할머니 댁 쪽으로 몸을 비틀더라고. 그래서 저도 자동으로 할머니 댁을 찾아봤고요. 할머니 집 담벼락에 사람 머리 형체 하나가 저 있는 쪽을 보다가 제가 쳐다보니까 급히 숨은건지 사라지는 건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 앞을 봤죠. 그 현재 귀신들이 있는 곳을 근데 사라지고 뒤에선 사라졌던 벌레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니 제 손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뭔가. 그래서 저 정신을 차리고 제 손끝을 보니까 양손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그 점점 이 정신을 더 바짝 잡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니까 제 발 아래를 제가 한 듯이 막 휘저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그 자리를 다 사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신 할머니 혹시나 헷갈리시다가 그만하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냐. 신경이 있는 것 같다. 그거 알려주시오.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좀 그만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있는 것 같아 싶다. 이제 그거 배냈다. 지금 너 그거 파시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계산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겠다 하고 그럼 이 가사 안에 있는 거 괜찮냐 여쭤보니까 일단 안 그렇지 않게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알겠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향해서 이제 법장 선생님들과 알아지던 데 계시는 다음에 제자리에 조용히 누웠고요. 이제 제 실력이신 할머니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3인 신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접시 이름 넣죠.
이게 할머니께서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들 듣지만 않아요. 중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합의가 갈 거야. 최마 선생님이랑 대하 선생님 일행들은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근처 화장 각본절에 봐서 며칠씩 그리고 있어요. 아마 돌아와야 될 때를 알 거라고. 그 사이 이제 하마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할머님이 같이 일을 받으실 거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자연스럽게 맞춰 치는 행동이라고. 누구인지 합의는 될 거지만 막내 살리고 싶으면 정말 앞니 녹듯이 흘러가듯이 행동해야 된다. 예. 그렇게 잠시 신임이 흘렀어요. 그 말을 컸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태아 선생님이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인지 진답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실 수 없으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작은 소리로 긴 신이 저하고 대답하셨고, 이제 알아듣지 않으시긴 미안입니다. 다들 터져 나오는 탄식을 간신히 참는 듯한 소리를 내다봐 다시 침이 흘렀고요. 예, 할머니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나도 지루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교육을 하는 거고, 태난이가 이 아이를 제자에게로 들어설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머리를 털어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처신 잘하고 대처 잘해라고. 그의 아이는 너의 어미를 이 말을 드신 어머니 적대 안지각을 한 번도 볼 수 있을 게가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저는 다시 제 목으로 돌아오고요. 저라고 말씀드리고 다들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저라고 말씀드린데도 다들 매일 작은 한숨 소리만 내시거나 몸을 어치라 뒤치라 하시다가 한 명은 잠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한참이 지난 후에 잠들었고 다음날이 새였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태마 선생님과 일인들은 대천천리를 대고 막내를 제외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근처 사찰로 가셨고요. 남은 저랑 하마 선생님은 한 이틀 정도 막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시켜야죠. 할머니한테 그런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가 다만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그것에 자신의 빛을 바쳤고 그로 인한 대가는 무엇이나 따랐을 거고, 아마 현생에서는 엄간이나 금전들만 얻었을 거고, 사후에는 신이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야 당연히 지금의 1순위로 바치려고 하는 거고, 아마 병인지 모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네 잔생을 떠날 때는 남은 가족 다 같이 고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남네는 당연히 이제 빛이 가는 천차고 시사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입증을 했고요. 이제 저랑 하나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틀린 걸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하자는 일을 해보고 막내는 이 상태가 그대로면 우리가 틀린 거니까 그때 와서는 가족 전체한테 산을 드릴 거고, 만약 우리가 하는 행동에 나한테 뭐가 변화가 온다면 지금 너만 생각하게 하고 다른 걸 붙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튿날 마지막에 막내도 수고를 했어요. 일단 해보자고. 이제 관우풀이 떠나고 3일째 되던 날부터 이제 제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이런저런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놈은 자기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이유는 산마가 간단하고 누가 다 하셨다. 그럴 수 있으면 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다 하는 사람 다 이번에 왔으네 하는 마음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려고 양해 부탁드리기만 간단히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막내가 수고한 날부터 3일 정도는 막내를 데리고 몸을 교화하는 기반 워크스 진행했고요. 이제 4일 되던 날 문제의 그 텃밭에 문제의 그 자리 앞에 작은 구상을 차려놓고 이제 하마 선생님이 삼창으로 준비한 정을 읽기 시작하면 한 구절은 이제 막내랑 저랑 그리고 한 분이 더 도와줘 오셨어요. 제 이렇게 별로 아니고 다른 무당분 한 분이 총 3명이 표창을 따면서 저랑 다른 무당분은 사고로 그 자리를 딱 3분이 탔고요. 막내는 저희가 가는 자리를 향해서 기도를 한 번만 올렸고 이제 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가 보니까 사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갔고요. 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사전에 준비해라고 알려주신 기가 도시저덕 슬 구미에 올려뒀고 다시 선생님이 산차하고 저희가 소창하면서 두 무상분이가 잔을 떴고요. 막내는 또 절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메꿨어요. 참내 산남이 맺고 또 꾸였고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비가 끝내고 전미가 하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막내가 오르르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창문이 안 보이지.
지금 감독님들이 한시 말씀들이 정말 사실인 거냐고. 참치티 거짓이고 그냥 잘못 펴신 거길 바랬다. 잠이 앞으로 지어되냐면서 한참 오해라더라. 저는 말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도 질문을 하시는 요즘입니다. 근데 네가 알고 있다 하는 거 보니 아마 저쪽으로 반응이 갔을 거고,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 집으로 올 거다. 말했다시피 너의 형제들, 그리고 네가 지금은 일단 1순위겠지만 끝에는 다른 가족들 데려가려고 할 거야. 이거 어쨌든 나는 가족들도 살리지 않겠냐고. 너도 점령하지 마. 끝난 얘기요. 정신 갖다 차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 같아도 한국말 다 늘 것 같아요. 한참 오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다 이제 터져냈는지 진정을 했고요. 집으로 와서 태어난 흔히 이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족들을.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딱히 저희가 먼저 일을 안 한 일을 했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날 밤에 시하고 대화하고 환진봉지가 됐죠. 톱밥 한 번을. 그리고 다음날 5월이어서 괜찮은데 집은 간다고 연락을 하셨고요. 네. 저희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중창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일단은 저랑 파마 선생님은 최대한 빨리 멘탈을 잡고 있는데, 강제는 애가 꼭걸을 하더라고.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앞에 채워 일단은 뭔가 보일거리다. 심지어 일상을 기르해서 엄청 심한도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막 창문도 끼얹고 막 얼마 행동 하면서 멘탈 잡게 했고요. 정님이랑 정말 겨우 멘탈을 잡고 이제 태어난 내님이랑 가족들을 기다렸죠. 네. 근데 다행히 좀 약간 돈을 모으신 것 같아요. 바쁘니까 가셨는데 저녁쯤에 오셨고 차 모으는 소리가 들렸고요. 맞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리한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니네가 막 저저거 보일 거야. 정신 나가 차리라고. 남 가족들 살린다 생각하고 신묵차 마지막 심까지 지어짜고 버텨요. 그래 말을 하고 신진난파고 나감으로 나가서 기린들을 맞아 준비를 했고요. 뱀문이 열리면서 할머니를 하고 이제 반대의 어머니 쫄미 안에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 뒤로 바라지분들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청하느님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쫄리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쫄리 아저씨 옆으로 저희가 쫄리 아저씨를 노르고 내서 사이더라고요. 네. 난에도 그 모습을 당연히 봤겠죠. 그러니까 제 뒤에서 하늘 정말 자연은 간식을 뺏겼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 아버지 오셨냐? 하늘을 제가 선택했을 건데, 근데 쫄리 뒤로 웬 50개의 남성의 귀신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장으로는 참새들이고, 이거 제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막내 할아버지. 이거 진짜 미친 개사이퍼다 싶었는데, 어떻게든 멘탈을 잡고 정말 자연스레 가족들을 맞이했고요. 아무것도 다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그날을 마치고요. 어떻게든 다음에 보자는 말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양대는 다시 원래 있던 절에 간다고 거기로 가는 척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강화산에 계신 곳을 봤죠.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해놓은 기반들을 이리저리 하면서 취했어요. 당연히 취했죠. 그리고 그 사이 내 어머니가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애들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느끼고 이제 차량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면서 연기세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희는 사실상 텃밭에 놓은 정나 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건드리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신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내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원래 다른 일은 있는데 이 곳이 하나는 기편한 시기 역살못을 진행을 했어요. 역살못.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강당에 이제 참 이게 다들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졸리한테 병원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 정신고일증 나면서 지금 실이 없으시다. 상 받아서 뭐요? 말대로 자기가 현웅이 엽살 맞은 법이고,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요영이랑 다르고는 저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해서 뭔가 당신들이 저주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확인을 하고 저 사람이 무엇에 다쳤는지가 안에 있었어요. 솔직히 어떤 행동을 했고 안에 못했고, 그분은 저희가 그것이 알라고 했기 때문에 제 할머니께서 관련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관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보고 했는데, 상황에 한 일주일은 더 똘비라서 전사에서 신고했어요. 가출을 했다.
여러 문제가 생기기로 봤다. 그럼 경찰은 일단 전화번호를 좀 연락을 하는 걸 알고 있다. 그 연락을 따더라고요. 한원의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왔다. 연락 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가겠다. 자기한테. 그를 가스라이팅 나를 납시다 했다 식으로 했는데 역시나 그거는 상대방이 점자서로 직접 이제 안 가더라도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계속 괜찮다고 하는 사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나 나서 확신을 하게 된 게 그냥 대목 문자를 보이더라고. 나한테 레이셔부터 3년치부터 시작이다. 그 뒤로 교통사고가 나셨구나. 하나 계속 정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현장고 그리고 실강고 어쨌든 이야기를 그냥 뭔가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쪽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보이다 같아. 몰랐을 때보다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진짜 한국이나 아니나 사람을 그렇게 믿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사람이 무서워보는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 내보는 서양과는 경계, 지철교환하다는 경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가족이 저으로 돌아섰을 때가 진짜 비참하고 저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똘비네가 정말 안 할게요. 정말 진짜 너무 안 할게요. 어딜게. 그런데 이제 막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 막내 어머님이 자기 시어머니 저거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가고 한 2, 3년 후 사돈님이 변호사 그리가 노름이 잘 풀리고 마늘도 좋은데 지게가지고 돈도 잘 보고 그러다 돈 좀 모아서 사업하니까 성장량과 의사를다. 이제 만일이 이 사람이 잘못이 없었으면 역사를 다녔으면 그 사람한테 안 갔죠. 그쵸. 이거에 사람이 그렇게 있구나를 안 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력우연찮게 아무것도 다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말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도 안 될 뿐이더러 만약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너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자신이 패한다는 일을 나름대로 역으로 더하고 했는 거거든요. 라미를 책임을 들으렸겠지만 저주는 들켜서 돌아가면 괴로 맞습니까? 그대로 그냥 돌아가겠구나 한 거예요. 저희 오히려 역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기 그쵸. 회의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려고 했으면 내모도 파야 돼요. 그냥 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실제로 해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저주를 모를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연 이 어둠 속 비밀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어둠 속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